안녕하세요. 영단기업원 토익 대표 강사 방지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파7 기출변형 문제, 5월달 문제들 단일 지문 하나, 이중 지문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총평 같은 것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5월달 시험 문제가 좀 평이했습니다. 파트 7도 길이라든지 아니면 난이도 면에서 그리고 또 소재 면에서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파트 5, 6에서 시간 관리만 잘 하셨으면 파7까지도 아마 무난하게 잘 푸셨을 것 같습니다만 그나마 조금 질문 많이 들어왔던 문제들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지문 두 개를 선택해서 오늘 한번 기출 변형 문제를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매달 이거 말씀드리는 거. 자료 필요하신 분들 무료로 드립니다. 토익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뭐 기출 변형 문제라든지 기출 어휘, 월별 기출 어휘 아니면 어휘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영단기 홈에 들어가시면 제일 상단 부분 보시면 영단기 선생님 나옵니다.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쫙 선생님들 명단 나오거든요. 거기서 제 이름 클릭해서 들어가셔가지고 화면 중간쯤에 보시면 학습 자료실 따로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셔가지고 필요한 자료들 이것저것 뭐 다운받으시고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 이제 하는 문제씩 올리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실력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풀이에 들어가는 자료 역시 여러분들 자료 학습 자료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 밑에 보면 자료 다운받기 클릭하시면 되니까 그거 이용하셔가지고 미리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일 지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게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요건데 문제가 5문제입니다. 자, 포스팅.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는 게시물 같은 거 우리가 포스팅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거고 글이 꽤 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일 위쪽에 제목 한번 볼까요? Tips on how to decide.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관한 팁, 조언이죠. 어드바이스죠. 그죠? Your first business. 당신의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다라는 뜻이고, 자, 두 가지 이제 그 초이스가 있습니다. 옵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Affiliated chain. 자, affiliated chain이라고 하면 어떤 연합되어 있는 체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당신 사업을 시작을 할 것이냐, 아니면 privately owned. 개인적으로 소유된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디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업을 꾸려가지고 시작하는 거. 한마디로 뭐 동네에 있는 가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피숍도 프랜차이즈가 있고 그냥 일반 가게가 있죠. 이제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 이제 어떤 소재가 나올 건지는 미리 파악을 하셨고, 자, 뒤쪽에 문제 한번 볼까요? 2페이지. 자, 1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는 What is the purpose of this notice? posting. 이 포스팅의 목적이 무엇인가? 글 전체의 목적을 묻는 거니까 요거는 뭐 따로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자, 두 번째 2번 보세요. 자,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틀린 거 찾는 거죠. 다음 중 틀린 것이 무엇인가? One of the stated advantages. 언급된 advantage 중에 하나가 아닌 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 거. of operating a franchise. 아까 두 가지 옵션이 있었죠. 그 중에 프랜차이즈 선택해서 운영하는 것의 장점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요것도 이제 그냥 단순하게 낮추는 문제니까 하나씩 대조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게 이번 시험에서 101번 뭐 RC하고 LC 통틀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RC하고 LC 통틀어서 가장 많이 질문이 나왔던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좀 혼란스러웠을 문제. 자, associate하고 의미상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견이 좀 분분했었죠. 나중에 여러분들 지문 한번 더 읽어보시고 한번 판단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자, 4번. What is suggested? 자, 추론 문제입니다. 무엇이 암시되었는가? about Ray's Dessert Cafe. 자, Ray's Dessert Cafe가 이 업체 무슨 이름이겠죠. 그죠? 이 업체에 대해서 암시된 거. 자, 마지막 5번. How can people read?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볼 수가 있는가? 미스터 웬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다른 게시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게시물을 여러 번 올렸겠죠. 그죠? 이 사람의 다른 게시물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까지 5문제 되겠고, 자, 글은 길고 문제는 5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렸고 이미 여러분들 문제를 푸셨으니까 시험을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번 문제였던가요? 예, 동의어, 의미상 가장 가까운 걸 찾는 문제 이외에는 나머지는 좀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쉽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어쨌든 유의를 하시고 시간은 여러분들 한 4분 정도 잡으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보시고 싶으신 분들 화면 멈추시고 4분 재시고 한번 풀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 보셨습니다. 아까. 자, 첫 번째 문단 들어갈게요. 자, 내가 받는 가장 빈번한 질문 중에 하나가 about 이하입니다. choosing between. 자, 위에 나왔던 내용 비슷하게 나옵니다. a franchise store or a privately owned business.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게와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차려서 꾸릴 수 있는 그런 가게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질문 내가 가장 많이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if you have never, 당신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run your own business. 당신 사업체를 가진 적이 없다면, 즉 사업 경험이 아예 당신이 없다면 I mostly recommend franchise. 나는 주로 프랜차이즈로 권합니다. 경험이 없다면 프랜차이즈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뒤쪽에 이유가 나오겠죠? 바로 나오네. It's most obvious advantage. 가장
눈에 띄는 가장 명백한 장점이 is that you can fully benefit from. 자, 요 편 보시기 바랍니다. benefit은 타동사로 쓰이면 혜택을 주다예요. 근데 이렇게 benefit from 자동사로 쓰이게 되면 혜택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당신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guidance on almost every aspect of operation. 운영에 관련된 모든 측면에 관해서 당신이 인도, 가이던스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콜론 뒤쪽에 보세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from A to B 이렇게 가죠. A라는 것에서부터 B에 이르기까지 당신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A 자리 보니까 interior designs, 그러니까 인테리어 디자인 and procuring material. 이거 중요하죠. procure, 조달하다, 물건 얻어오는 거. 그래서 물건을 얻어 떼오는 거.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식당 같은 거 차리면 이제 식자재 같은 거 들여와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to 이하 보세요. B 자리 regular training, 정기적인 교육과 and marketing strategy, 마케팅 전략에 관한 도움도 본사로부터 다 받으니까 프랜차이즈가 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뒤쪽에 in many parts of operation, 많은 운영 부분에서 you can generally save money. 자, 돈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온데에 보니까 purchase, 구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은 식자재 떼오는 거 그런 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거기에 돈도 줄어듭니다. 뒤쪽에 thanks to 뭐뭐 덕분에 이유가 나오네요. 또 headquarters nationwide or even worldwide. 그래서 전국적인 본사의 전국적인 혹은 심지어 전 세계적인 비즈니스망 때문에 그죠? 이미 뭐 어떤 인프라 같은 게 잘 구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돈이 절약되겠죠. 그 이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furthermore 게다가 you do not need to strive. 당신 뭐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분투할 필요 없습니다.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develop name recognition. 자, 여기 보세요. name과 recognition 복합명사죠. 그래서 이름에 관한 인식. 한마디로 우리 뭡니까? 지명도 같은 거. 네임 뭐 레인 레코니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유명한 정도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명도를 당신이 만들어내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스 이하는 associate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동의어 문제를 위해서 남겨두도록 할게요. 해석 일단 안 하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however 그러나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There are several things you must keep in mind. 당신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The initial purchasing cost. 자, 초기에 구매 비용이 can be higher than 뭐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Your own business. 당신이 업체를 차리는 것보다 프랜차이즈가 초기 비용은 더 나올 수도 있다. 자, 뒤에 because 왜냐하면 you sometimes have no control over. 자, no control over니까 뭐뭐에 대한 당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죠. 권한이 없다 그러죠. 비즈니스. 비즈니스 스케일, 그러니까 사업 규모. 나는 조금 작게 차리고 싶은데 본사에서 크게 만들어 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 규모에 관해서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별로 없을 것 같고, another thing is that 또 다른 문제는 또 뭐냐면 you have to pay loyalty on a regular basis. 자, 정기적으로 로열티 줘야 되죠. 그죠? 이게 또 이제 비용이 만만치가 않겠죠. to the headquarters, 본사에 비용이 정기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로열티 명목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단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점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단점까지 언급을 했죠. 자, 세 번째 문단 보세요. Therefore, 따라서 이제 제일 좋은 건 이겁니다. It may be the best.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If 만약에 You choose a franchise. 당신이 프랜차이즈 선택하는데 at first 처음에만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감이 오시죠. 어느 정도 이제 경험 같은 걸 쌓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시작을 하는 거예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later 나중에 you operate your own business. 프랜차이즈에서 당신 사업으로 옮겨가는 게 좋습니다.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In my case 이제 이 글 쓴 사람이 아마 사업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It took 5 years for me. 자, 내가 5년 걸렸습니다. To embark on. 자, embark on이 시작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Start, begin. 뭐 시작하다 착수하다 이런 것들. A stable business of my own. 나 자신만의 안정적인 사업을 꾸리는 데는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프랜차이즈 하면서 배워왔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5년 동안 이 사람의 경우에는 5년 동안 프랜차이즈를 하고 나서 이제 6년차 되는 해에 자기 사업을 차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웬델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인데 Race Desserts Cafe. 아까 그 질문에 나왔었죠. 이 카페의 주인입니다. 자, 제일 밑에 to read more from our writers. 우리 작가, 그러니까 이 포스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필진들이 있겠죠. 우리 필진들로부터의 더 많은 글을 읽어보고 싶다면 click here. 여기를 클릭하셔서 to register. 등록하십시오. 다른 글들은 이제 등록해야지 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웹사이트에 올라온 포스팅을 보셨고, 자, 뒤쪽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까 한 문제 빼고는 다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 무난하게 푸셨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포스팅의 목적을 물었습니다. 조언을 해주는 거죠. 특히 내가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할 거냐 아니면 나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거냐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조언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번 보세요. To provide advice. 자, 여기까지는 틀림없고 제 쪽에 for potential business owners. 자, potential이란 말이
잠재적인이라는 뜻이니까 아직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사업을 내가 할까 말까 뭘 할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예, 잠재적인 사업주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 A번이 정확하게 주제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오답들 자 B번 오답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오네요. To solicit 자 solicit 우리 간청하다는 뜻인데 토익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요청하다 request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Feedback on a new website 자 전혀 아니다 그죠? 새로운 웹사이트에 관한 피드백을 요청하는 거. 자 그리고 C번 to compare two different franchises businesses 두 개의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을 비교하는 거. 지금 이제 인강이라서 이제 상표명은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햄버거 파는 가게도 여러 가지 이제 프랜차이즈가 있죠. 그런 프랜차이즈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비교 대상이 잘못된 거죠. 프랜차이즈하고 비프랜차이즈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건 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D번 to inform readers of training opportunity 독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알려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내용. 그래서 1번은 뭐 말 그대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며 자 2번 자 언급된 장점이 아닌 거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것에 언급된 장점이 아닌 거. 자 그러면 틀린 거부터 봅시다. D번 보세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죠? Recruitment Advice. 우리가 프랜차이즈 같은 거 운영을 하려면 사업주들이 가맹점주들이 보통 뭐 알바생 뽑고 이렇게 하죠. 리크루트먼트가 분명히 있긴 할 건데 이 글 아까 앞에서 보셨던 글에는 리크루트먼트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넘겨짚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에 관한 그 어떤 조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번 볼게요. 자, A번 트레이닝. 자,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아까 첫 번째 문단에 제일 끝부분 가보시면 끝부분이 아니고 중간쯤이죠? 여기 나오죠. Regular training에 관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죠? 그건 빼시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빼시고 자 B번 보세요. Promotion Assistant 홍보 지원 홍보에 관해서 지원하는 게 아까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나옵니다. 왜? Name Recognition을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왜? 회사가 이미 유명하니까. 그래서 일단 홍보에 도움을 받는 거죠. 본사에 도움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죠? C번 Affordable Supply Cost. 자, affordable이 무슨 뜻이에요? 저렴한 공급품 가격. 이것도 같은 문단에 나왔었죠. 여기에 Save money on purchases. 구매에 대해서 돈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매하는 게 뭘 구매하겠어요? 공급품을 구매를 하겠죠. 물건 같은 거. 그죠? 자, 그래서 다 언급이 되었고 유일하게 없는 것이 D번 Recruitment Advice 되겠네요. 자, 3번 건너뛰고 4번부터 가볼게요. 쉬운 거부터. 자, 아까 레이스 디저트 카페 아까 그 글 쓴 사람의 가게죠. 이 가게에 대해서 암시된 것이 무엇인가? 자, C번 보시기 바랍니다. It is privately owned store. 지금은 개인적으로 소유된 가게입니다. 그 부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쓴 글에서 세 번째 문단 보세요. In my case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내 경우에는 내 자신만의 사업을 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도 프랜차이즈로 시작했겠지만 자기 사업을 지금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 되겠고 오답들 한번 볼게요. 조금 이제 함정성으로 들어간 게 A번입니다. It was established 5 years ago. 5년 전에 설립됐다. 이 사람 아까 뭔가 5년 걸렸다고 했는데 이 사람 가게가 5년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나 자신만의 가게를 만드는데 5년이 걸렸다. 그래서 그 5년이라는 기간은 뭡니까?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던 기간이 5년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죠? 이 부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가게를 세운 지가 5년 됐다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운영을 5년 하고 자기 사업을 세운 겁니다. 자기 사업은 뭐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A번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It is open 7 days a week. 알 수 없는 사실. 일주일에 7일 영업을 합니다. 쉬는 날 없습니다. 알 수 없으며. 자, D번 완전 틀린 거. 주인이 예전 기자였습니다. 전직 기자였습니다. 라는 내용 없죠. 예, 정답은 이제 C번 되겠습니다. 같은 문단에서 나왔는데 A번이 오답, C번이 정답됩니다. 자, 마지막 5번 가보세요. 자, 사람들이 이 사람의 다른 글은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제일 밑에 아까 나왔었죠. 이 사람 글 밑에, 제일 밑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 그 필진이면 이 사람도 포함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 포함해서 필진들의 글을 더 읽고 싶으면 등록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register가 그냥 단순하게 signup으로 나왔던가? 예, A번 by signing up for membership. 멤버십에 가입을 함으로써 등록을 함으로써 그래서 register가 단순하게 sign up으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 중급 이상이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알 수 있는 표현들이죠. 그죠? 틀릴 건덕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 자, B번 가게 방문하는 거. 자, 그러면 C번 그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는 거, 이메일 보내는 거. 그리고 D번은 contributing writer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작년에 한번 문제, 파트 6에서 문제로 나왔습니다. 기여하는 작가가 아니고 기고 작가라는 뜻입니다. 기고 작가. 기고 작가. 그래서 기고 작가가 됨으로써라는 얘기도 없었죠. 그죠? 그래서 아까 등록하라는 부분이 힌트입니다. 그 부분 보시고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ssociate와 의미상 가장 가까운 걸 찾으시오. A부터 D까지 한번 훑어보시고, 자, 여러분들 다 뭘 선택하셨습니까? 자, B번 join이 정답이다. C번 socialize가 정답이다. A번하고 D번을 선택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번 시험에. 그래서 join이 정답이다. 이제 socialize가 정답이다. 막 이거 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게시판에서 뭐 논란이 일어났는데,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join입니다. join. 자, 깔끔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헷갈렸던 이유가 두 개인데, 일단 그 동의어로 선택이 되었던 문제, associate가 나와 있는 부분, 아까 우리가 해석 안 했던 부분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수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네임 레코그니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프랜차이즈 그 회사가 유명하니까. 자, 그래서 뒤쪽 보세요. once 일단 뭐뭐 하고 나면 you associate with a noted brand. 자, noted가 유명한, 저명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notable도 있고 뭐 renowned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imminent 아니면은 eminent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쉬운 단어는 famou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ssociate 우리가 알고 있는 뜻 그대로죠. 그죠? 연합하다. 그죠? 일종의 연합을 하는 거죠. 직역하면 당신이 유명한 브랜드와 일단 연합을 하고 나면 우리말로 의역하면 뭡니까? 가맹점에 가입을 하고 나면 더 이상 name recognition, 인지도는 당연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유명한 상표이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associate가 일단 가맹점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보기 보세요. A번하고 D번 그냥 뺄게요. 자, 조인하고 소셜라이즈가 뭐냐면 이거 두 가지 때문에 헷갈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associate 뒤쪽에 with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셜라이즈는 자동사니까 소셜라이즈 with라고 쓰잖아. 근데 조인은 타동사잖아 라고 조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사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사 조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사 조인을 쓰게 되면은 조인도 뒤쪽에 with를 써요. 아마 회화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Would you join with us? 이런 식으로 join with us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동사, 타동사가 다 돼요. 그래서 그 뒤쪽에 with 가지고 푸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고길로 빠지셨던 분은 완전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고 개념이 중요한 게 뭐냐면 associate를 여기 한번 쓸게요. 우리가 연관 짓고 어울리는 거 associate라 그러는데 요거는 사적으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있지만 공적으로 우리가 뭐 계약을 맺고 어디에 들어가고 가입하는 거 있죠. 멤버십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해요. 그래서 associate는 사적인 의미에 쓰기도 하고 공적인 의미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socialize는 100% 사적인 의미로만 쓰입니다.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맹점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socialize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린다라고 할 때 socialize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join입니다. join with가 가능하면 join은 어디에 가입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문맥에서 associate하고 제일 가까운 것은 소셜라이즈가 아니고 조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포인트로 이제 많이 헷갈렸던 문제긴 한데 결국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associate는 여기 둘 다 된다는 거, 소셜라이즈는 사적으로만 쓰인다는 거, 사적 관계에서만 쓰인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일 지문 보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중 지문 하나를 보실 건데. 자, 이중 지문은 사실은 좀 이 문제 좀 특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번에 많은데 이거 ETS에서 자주 출제하는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논란이 될 만한 건 아닌데 한번 중요하니까 보여드리긴 할게요. 자, 6번부터 10번까지는 둘 다 이메일입니다. 이중 지문이에요. 첫 번째도 이메일, 두 번째도 이메일. 제일 먼저 제목 한번 확인할게요. 자, 첫 번째 이메일의 제목이 Your Reservation, 당신의 예약이라고 나와 있으며 두 번째 이메일 제목 보세요. reply 또는 regarding 줄임말이죠. 그 아까 위에서 나왔던 이메일의 답장입니다. 그래서 편지하고 답장, 이메일하고 답장의 조합이 되어 있으며 첫 번째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6번. 자, what does the rate of a stay 자, at the Kensington Suite. 자, 무슨 스위트 들어갔으니까 호텔이겠죠. 호텔의 스위트룸 얘기할 때 그죠? 이 호텔에서의 스테이 투숙이겠죠. 그럼 앞에 있는 rate는 요금일 겁니다. 그죠? 요금, 투숙요금. 그래서 이 호텔의 투숙요금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두 번째 7번. Which day should be probably changed. 어떤 날짜가 아마 바뀌어야 될 것 같은가? 자, 세 번째 8번. What is suggested? 추론 문제입니다. 그죠? 무엇이 암시되었는가? About Kensington Suite. 이 호텔에 대해서 암시된 거. 자, 그리고 9번. What is the purpose of the second email? 두 번째 이메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 마지막 10번. 또 추론 문제입니다. What is indicated above Miss Kim? 자, 미스 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암시된 것이 무엇인가? 까지 보셨습니다. 자, 시간 제공 미리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4분 30초 정도 잡으시고 혹은 5분 정도 잡으시고 미리 푸시면 돼요. 자, 저는 바로 글 들어갈게요. 이제 다 보여드렸으니까. 자, 첫 번째 글 호텔에서 김민선이라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날짜 보셨고, 자, 그다음에 제목 아까 보셨고, 자, 그래서 고객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주제가 나와요. Your reservation dated on December 1st. 12월 4일로 날짜가 이렇게
그 날짜가 적혀져 있는 날짜가 지켜져 있는 당신의 예약이 그러니까 11월 4일에 이루어진 당신의 예약이 has been successfully processed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당신 예약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Please check your reservation information below.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여기는 그냥 훑어만 보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은 아까 보셨고 뭐 이런 거 봐봤자 기억 못해요. 어차피 나중에 가봤자. 그래서 대충 훑어보시고 아 이런 항목도 체크인 체크아웃 데이트가 나와 있구나. 그냥 확인하시고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세 번째 문단 가보세요. 자, use your reserved points. 당신의 적립된 포인트. 위쪽에 포인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당신의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십시오. To get a discount. 할인받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당장 할인받는 건 아니고 on your next stay. 당신 다음번 투숙에 할인해드리니까 그 적립 포인트 그때 이용하십시오. 자, 그 밑에 이제 별표 찍혀 있는 것들 나옵니다. 일종의 뭐 주의사항이겠죠. 자, 첫 번째 별표 보시기 바랍니다. As of December 2nd, 20th, 12월 20일부터 we will charge. 우리가 청구할 겁니다. 부과할 겁니다. 뭔가 유료로 바뀐다는 뜻이겠죠. Our guests for the transportation 이제 교통편에 대해서 between our hotel and the airport 그래서 호텔과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교통편에 대해서 이제 요금을 부과합니다. 더 이상 무료가 아닙니다. However 그러나 parking lot 주차장은 is still accessible 여전히 이용 가능합니다. Free of charge 무료로 주차장은 무료인데 이제 셔틀버스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셔틀버스 같은 것들은 이제 유료로 바뀝니다라는 뜻. 자, 두 번째 주의사항 for every guest 모든 투숙객들에 대해서 a breakfast buffet at the first floor lounge is offered. 자, 브렉퍼스트 아침 식사 뷔페가 제공되죠. And no additional charge. 그러니까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그래서 이건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ask about our new customer referral program.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로는 안 나왔지만 요 표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friend referral program, customer referral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럴 때 referral은 소개예요, 소개. 동사 refer to에서 왔겠죠. 그죠? 위탁하다 소개하다 그죠? 그래서 고객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에 관해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의 혜택. 그러니까 고객을 한 명 더 이렇게 유치하는 걸 도와주면은 우리 뭐 깎아주겠다는 것들. 영단기도 뭐 친구 데리고 오면 뭐 30% 깎아주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마지막 원단 들어갑니다. We sincerely appreciate. 우리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요 부분 잘 보세요. 당신의 계속되는 patronage라는 표현. 중요한 표현이죠. 자, 여러분들 patron은 아시죠? 단골 고객. patronage는 뭘까요? 단골 고객이 하는 거. 단골 고객이 뭐 합니까?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업체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용이나 후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thanks to our loyal customers such as you. 당신과 같은 충성스러운 고객들 덕분에 we have been able to stay on top. 저 이것도 뭐 일종의 관용 표현입니다. 탑의 위치에 머무르는 거, 그죠?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In the industry, 업계에서 for many decades,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당신들 덕분에 충성스러운 어떤 고객들, 단골 고객들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업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메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이메일은 이제 그 위에 아까 우리가 제목 같은 것도 확인했지만 이제 답장입니다. 김민선 아까 그 투숙할 예정이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켄징턴 스윗 호텔에 이제 편지를 씁니다. 자, 첫 번째 to whom it may concern 담당자에게란 뜻이죠. 그죠? 받는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모를 때 쓰는 표현. 자, 밑에 내용 볼게요. 첫 번째 문단. 뭐 문단 하나밖에 없죠. Thank you for the confirmation email. 확인 이메일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전에 나왔던 이메일이 확인 이메일입니다. 그죠? 자, due to some abrupt changes.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to my business trip schedule. However, 그러나 내 출장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I'm afraid I will have to ask you to make a change.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y reservation, 내 예약을. Initially, 원래는 I reserved the room for 2 nights. 원래는 내가 2박이었다 그러죠. 아까 그 앞에 일정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럴 때 보시면 되는 거죠. 아까 보실 필요 없고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맞죠, 그죠? 2박이었는데 원래는 2박이었는데 I will stay for just 1 night. 1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he check-in date stays the same. 체크인 날짜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바로 그냥 확인해 봅시다. 아까 원래는 2박이었는데 1박으로 바뀌었고 체크인 날짜는 그대로로 했죠. 그럼 얘가 바뀌어야 되겠죠. 얘가 23일로 바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찾아가시면 돼요. 연결점.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으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셨으면 자, 나머지 내용도 보겠습니다. And 그리고 please adjust 그리고 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구해 주십시오. Total rate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총 비용. 비용도 바뀌겠죠. 2박에서 1박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리고 I understand 그리고 내가 이해합니다. My membership point 내 멤버십 포인트가 will be cut 삭감될 거라는 거. 2박이었는데 1박으로 바뀌었으니까 포인트 좀 줄어들겠죠. 그죠? 그것도 내가 이해를 합니다. Should you need any further information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please let me know 저에게 알려주시고 자, 불편함이 유발된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글 내용 자체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글은 예약 내역을 확인하는 거. 두 번째 이메일은 답장으로 고객이 쓰는 건데 일정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요거 찾는 문제예요. 켄징턴 스윗에 투숙 비용이 포함하고 있는 거. 아까 공짜 뭐였습니까? 식사, 아침 식사 뷔페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추가 정보, 추가 비용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D번 밀로 가시고 A번 보세요. 셔틀 서비스는 아까 유료로 전환된다고 그랬죠.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포인트. 자, 트랜스포테이션으로 나왔죠. 셔틀 대신에. 그죠? 이건 이제 유료입니다. 우리가 charge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B번.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include parking garage. 주차장은 무료 아닌가라고 하는데 지금 보기에 B번 보세요. inclused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동봉된 주차장 이상한데 당연히 이상하죠. 여기서 include는 동봉하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뜻이 둘러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러싸여 있는 주차장이니까 뭘까요? 둘러싸여 있는 주차장. 실내 주차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문에서는 실내 주차장인지 실외 주차장인지 뭔지 안 나왔죠. 그러니까 B번은 알 수 없는 거로 보셔야 돼요. B번은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오답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C번. Access to an indoor swimming pool. 이것도 아예 얘기가 없죠. 실내 수영장 얘기 없습니다. 예, 정답은 D번. meal. 식사. 구체적으로는 아까 아침 뷔페 식사. 이게 추가 비용이 안 든다 그랬죠. 그래서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7번 아까 풀었죠. 아마도 어떤 날짜가 바뀔 것 같은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원래 22일에서 24일까지인데 1박으로 줄입니다. 근데 체크인 날짜는 그대로라고 그랬으니까 체크아웃 날짜가 23일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바뀌는 날짜는 D번 24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8번 가겠습니다. 아까 켄징 스윗 그 호텔에 대해서 암시된 것이 무엇인가? 자, C번 보세요. 이게 좀 약간 구석에서 나와요. It has been established. 그게 설립되었습니다. Many years ago. 아주 오래전에. 그죠? Many years ago니까 오래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오래전에 설립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는 힌트가 어디 나왔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지문입니까? 두 번째 지문입니까? 첫 번째 지문이에요. 어디? 제일 마지막에. For many decades.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했죠. 그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탑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던 게 당신들 덕분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설립된 지 오래되었구나라고 유추하시면 됩니다. 예, 정답은 이제 C번이면 나머지 오답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번 알 수 없죠. 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다. 언급 없습니다. 자, B번. It is planning a renovation project. renovation project 얘기가 전혀 없어. 수리한다는 얘기가 없었죠. 그 다음에 D번. It offers rooms at a lower prices. 더 낮은 가격의 객실을 제공합니다. 아까 할인 이야기가 나오긴 했으나 요거는 아니겠다. 그죠? Then it's competitors to. 경쟁 업체들이 제공하는 비용보다 더 싸게 드립니다는 얘기는 없어요. 포인트 이용해서 우리가 할인해 준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저는 상관없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for many decades에서 many years ago를 끄집어내시면 되겠습니다. C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많이 틀렸어요. 좀 이번 시험에. 별것도 아닌데.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이메일의 목적이 아까 뭐였습니까? 내가 2박인데 1박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A부터 D까지 보세요. 예약 내역을 바꾸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전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끄집어내실 게 뭐냐면 2박에서 1박으로 줄어드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2박이 비쌉니까? 1박이 비쌉니까? 2박이 비싸겠죠. 근데 2박에서 1박으로 바꿨으니까 이 고객 김민선이라는 사람은 돈을 일부를 돌려받게 될 겁니다. 그 내용에 나와 있죠. A번. To ask for a partial refund. 부분적인 환불을 요청한다는 말의 의미 아시겠죠? 부분적인 환불이 발생하는 이유 아시겠죠? 2박에서 1박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돈을 일부를 더 받아야 돼요. 포인트는 대신에 또 삭감되죠. 저희 정답 A번인 거 아시겠죠? 요 문제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 자, B번 보세요. 요거 쏘가 넘어가시면 안 돼요. To detail her revised schedule. 그녀의 수정된 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줄어듭니다. 뭐 언제 도착해서 몇 시까지 합니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게 주제는 아니잖아. 그죠? 주제는 아니죠. 이게 자기 일정이 바뀌는 건 맞긴 한데 이게 주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기 바뀐 일정을 설명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주제가 안 되니까. 자, 그다음에 C번. To request information on the transportation. 전혀 없습니다. 그죠? 교통편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D번. 룸 타입을 바꾸는 얘기도 없었죠. 그죠? 2박에서 1박으로 줄이는 겁니다. 2박에서 1박으로 줄이는 게 복이 없으니까 돈을 일부를 더 환불받을 것이다 라는 거. 더 싸지니까 정답 A번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제가 볼 때는 이제 전형적인 그 토익의 논리가 필요한 ETS 논리가 필요한 문제가 10번인 것 같아요. 자, 미스 김에 대해서 암시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투숙객, 이 곡에 대해서 암시된 거. 자, 정답이라고 나와 있는 B번입니다. B번 정답. B번부터 볼게요. She has visited the Kensington Suite before. 예전에도 이 호텔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단골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근거를 사람들이 좀 잘못 찾은 게 첫 번째 내역서 가보세요. 이 사람 보니까 멤버십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전에 온 거 아니냐? 이건 아니죠. 첫 번째 방문부터 포인트를 적립해 줄 수도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김민선이라는 사람이 예전에도 이 호텔을 이용했거나 방문했던 적이 있다는 게 근거가 어딜까요? 좀 사소한 데서 나와요. 어딜까요?
이런 거 잘 타는 사람들이 이제 파트 7은 잘하는 겁니다. 패러프레이징이 잘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글 제일 마지막 문단 가보세요. 아까 뭐가 고맙다 그랬습니까? 당신의 continued patronage 뭐예요? 지속적인 애용에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애용이란 말은 당신이 예전에도 우리 업체를 이용한 적이 있다는 거. 여기가 힌트입니다. 예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다는 거. 뭔지 아시겠죠? 인사말처럼 그냥 예의상 던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마지막 문장의 힌트가 돼요. 예, 정답은 B번인 거 우리 확인했습니다. 오답들 보여드릴게요. 자, A번 She is going to use a business center. 알 수 없는 사실.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할 것이다. 없죠. 자, 그 다음에 C번 She will visit a restaurant in the Kensington Hotel. 자, 이 호텔 내 식당을 방문할 겁니다. 자, 그리고 D번 그녀가 켄징턴 호텔을 그녀의 동료에게 추천했습니다. 알 수 없는 사실들. 의 정답은 B번인데 인사말처럼 나온다라는 거. 계속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부분, 예, 그 부분을 힌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 지문까지 풀렸습니다. 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지만 아까 어소시에이트는 좀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였고 나머지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었죠. 복습 잘 하시고 최근 거의 한 1년 반 동안 파트 7이 요 정도 수준에서 거의 출제된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어렵게 나오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파트 7이 조금 무난하게 나온 추세인 만큼 그만큼 조금만 더 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다 시간 안에 풀고 좋은 점수 얻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강 통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 이번 6월달 시험은 꼭 좋은 점수 여러분들 목표라는 점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특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